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겨울방학 과제로 1, 2학기 수학 익힘책 이제 풀어볼 문제를 이렇게 정해주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있다가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5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1학기 수학 익힘책의 18쪽에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5학년 1학기 1단원의 자연수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와 있지요.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사칙 연산,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보면은 곱하기도 나왔었고 더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괄호라는 것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 순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 그 다음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순서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부터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는 더하기하고 빼기를 계산한다. 이렇게 순서를 공부를 했었죠. 이런 자연수의 혼합계산식을 이 문제를 읽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식을. 네. 딸기 300개를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서 팔았대요. 문제에서 보면. 진단평가 대비 공부를 이제 하면서 6학년 수학을 하기 위해서 5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복습을 해 놓아야 6학년 1학기, 2학기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어렵지 않게 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00개를 500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으면 300 나누기 5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딸기를 한 상자 사와서 오전에 12개 그리고 오후에 9개씩 이틀 동안 먹었대요. 그러면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을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00 나누기 5는 일단 그냥 두고 나중에 식에 활용을 해보고 밑에 보면은 이틀 동안 먹었다는 딸기의 양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따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딸기도 식을 세워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300개를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으면 한 상자에는 딸기가 몇 개씩 들어갈까요? 한 상자에는 300 나누기 5를 해서 60상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미리 식을 세운 친구들은,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300개를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으면 한 상자에는 60개가 들어갈 거예요. 60개.
자, 그런데 이 한 상자에 60개 들은 딸기를 사와서 오전에 12개, 오후에 9개씩 이틀 동안 먹었대요. 그러면 오전에 12개 먹고 오후에 9개씩 먹었으면 하루에 먹은 딸기의 양은 12개 더하기 9개가 되겠죠. 식을 세울 때는 미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식을 구체적으로 다 세워놓고 순서에 맞추어서 혼합계산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루 동안 먹은 딸기의 양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자, 2 곱하기 여기서 괄호가 필요해요. 더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먹은 양을 2를 곱해서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다음에 하루 먹은 딸기의 양을 구할 때 괄호가 필요합니다. 이 더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12 더하기 9를 해서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남은 딸기를 구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네. 한 상자, 그러니까 60개의 딸기를 들은 거를 사가지고 와서 이틀 동안 이만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먹은 양을 빼면 남은 딸기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한 상태에서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한 줄로 길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진단평가에서 이렇게 문장제 문제를 하고 그거를 식으로 옮겨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혼합계산식을 쭉 해놓은 다음에 그걸 계산하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에 맞는 혼합계산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상자, 미리 계산은 하지 말고요. 한 상자에 담긴 딸기의 양은 일단 300 나누기 5입니다. 그렇죠? 이 한 상자의 딸기 양에서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개수를 빼면 남은 딸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은 아까 식으로 우리가 세웠었잖아요. 오전에 12개, 오후에 9개씩 이걸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이라고. 그럼 요거를 여기에 그대로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을 식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2 곱하기 더하기부터 여기서는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괄호 열고 12 더하기 9. 하루 동안 먹은 딸기의 양,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양. 그럼 한 상자에 들은 딸기 개수에서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딸기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한 상자에 담긴 딸기의 개수고, 이거는 이틀 동안 먹은 딸기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남은 딸기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요게 1번, 아니죠.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요. 네. 자, 괄호부터 계산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와 곱하기를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계산을 하면 남은 딸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1.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60이라고 한 상자에 담긴 딸기의 양. 그 다음에 2랑 21이랑 곱하면 42. 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빼기를 하면 60 빼기 42를 하면 되겠네요. 자, 60 빼기 42. 그러면은 받아내림 계산해가지고 18이 나오죠. 그래서 남은 딸기의 개수는 18개가 됩니다. 이렇게 문장제를 읽고 그 알맞은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 게 진단평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의 혼합계산 식을 그냥 아예 제시를 해서 순서대로 풀으라고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공책에 문제를 써서 이제 풀기도 했었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랬는데 3 더하기 너무 길어지면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나누기 11은 곱하기 7 빼기 너무 길어졌나요? 네. 아직 풀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15? 네, 15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 보세요.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누기랑 곱하기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빼기를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똑같은 식을 괄호를 씌우면은 계산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단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은 자, 88 나누기 11은 8. 순서 잘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나누기 다음에 곱하기 계산해야죠. 나누기 곱하기 있으면 순서대로 8 곱하기 7은 56.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랑 빼기를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3 더하기 56을 해서 15를 빼면 돼요. 이거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3 더하기 56은 59. 이런 것도 익힘책에 한번 써가면서 여러분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에서 그 15를 빼면은 45. 지금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답이 45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식을 괄호를 한번 씌워 볼게요. 지울 것 좀 지우고. 자연수의 혼합계산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지금 이 똑같은 식을 선생님이 괄호를 씌워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괄호를 씌울 거냐면 3 더하기 88 나누기 11 자, 곱하기 7 빼기 15 자, 여기서 네, 괄호를 씌워 볼게요. 괄호를 어디까지 씌울 거냐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씌워 볼게요. 괄호를. 그러면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식이랑 똑같은데
괄호를 앞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면 자,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괄호 안에서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죠? 네, 잘 보세요. 괄호 안에서 더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더하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밖으로 나와서 곱하기하고 빼기가 있잖아요. 괄호 밖으로 나와서 곱하기하고 빼기가 있으면 곱하기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답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까는 괄호 없는 상태에서는 45가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괄호를 씌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계산 순서가 좀 달라져서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8 나누기 1은 88 나누기 11. 네, 88 나누기 11은 8. 그 다음에 3 더하기 8. 괄호 안에서 나누기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계산하는 거죠. 3 더하기 8은 11. 그 다음에 11 곱하기 7은 네, 괄호 밖으로 나왔을 때 곱하기랑 빼기가 있는데 곱하기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11 곱하기 7은 77. 77 빼기 15는 62. 아까하고 답이 좀 다르죠? 괄호가 없을 때는 45였었는데 앞부분에 괄호를 씌우니까 답이 62가 됐어요. 왜냐하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내용을 익힘책 문제도 풀고 여러분이 공책이나 익힘책 남는 공간에 필기도 잘 해가면서 천천히 공부를 한번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